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뉴욕 증시를 보니까요. 네.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에 빠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도대체 줄을 잡아야 되는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뭐 주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그동안에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 정도 오늘 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이유는 항상 넘쳐나죠. 오늘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가장 큰 거는 역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있죠. 북경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국내선도 뭐 취소했다고 그러고요.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휴교령 내리고 그러니까 심각해졌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도 이제 남부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애리조나라든가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남쪽 서던 캘리포니아가 문제가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서부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오클라호마 쪽에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오클라호마가 이제 중심 지역으로 또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서도 얘기 나오던데 이제 선거 전에 중요한 지역이 하나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유세를 갈 예정이었는데 근처에서 오시면 안 되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여기저기서 확산된 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주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4일 만에 좀 떨어졌다고 일단 먼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업종별로도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 오늘은 나스닥만 이제 좀 강보합? 사실 이제 3대 지수 왔다 갔다 하다가 뭐 1%까지 올라갔다 좀 떨어졌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있다면 크게 보면 통신이라든가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쪽이 좋거든요. 특히 오늘 넷플릭스가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아마 좀 플러스가 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했고요. 에너지가 유가가 좀 또 하락하니까 에너지 섹터가 내렸습니다. 한 10개 섹터는 오늘 다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다시 약간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포지수를 얘기하는 분이 여기저기 뭐 미국에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하튼 시장 자체에 좀 들쑥날쑥한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좀 내렸다고 팔았다고 올라갔다 쫓아섰다 하다 보면 이제 돈은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제 코로나 확진 수가 늘어나는 걸 잠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약간 미국 자체는 전체적으로 규모는 약간 좀 안정된 건 사실인데 미국 외의 지역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남미랑 아프리카 이런 쪽이 되겠고 인도 그런 쪽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보여드린 것이 앞서 잠시 얘기했던 오클라호마입니다. 오클라호마가 이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유세가 예정돼 있는 건데 완전 피크 확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앞서도 다 얘기 나왔지만 소위 경합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이제 하죠. 대부분이 중서부 지역 그리고 이제 러스트 벨트 위쪽에 있던 많은 쪽인데 거기가 이제 다 이제 지금 쉽게 얘기해서 파란색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쪽으로 좀 많이 지금 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CNBC가 하고 있고 CNBC 체인지 리서치라는 곳에서 했는데 여러 군데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선 확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소위 도박 사이트 이런 데 가면 좀 앞서 있는데 수치로 이런 거죠. 사실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저 설문조사 엉터리라고 내려야 된다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아시겠지만 CNN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척점 있는 대표적인 방송사 아닙니까? CNN에서는 지난주 이런 기사까지 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분 나쁘게 했는데요. 이제는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누가 되든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까지 그냥 대서특필하니까 상당히 또 이제 업셋된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선거는 뚜껑은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고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누가 되든 상관없지만 지금 트럼프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일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면 또 주시장이 큰일 날 것 같이들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딱 4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여론조사에서도 힐러리가 굉장히 우세하다는 얘기가 네. 나와서 자료를 이틀 동안 정말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네.
이게 점점 이 뒤집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네. 정말 저희도 막 급하게 이 자료를 다시 다 바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선물 시장에서 한 4%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로 주가 다 회복했는데요. 딱 4년 전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명전이 막 있을 때거든요. 네. 그 직전에도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의 지명도 쉽지 않았던데 제가 그때 저희 방송하면서 저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보니까 트럼프가 될 수 있는 확률을 한번 얘기했어요. 그렇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게시판에서. 큰일 난다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되면 큰일 날 거라고 얘기 많이 했고요. 그런 거 지금 찾아보시면 넘쳐납니다. 어떤 유명한 전략가인데요. 50%가 떨어질 거였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리고 자기의 확률은 100%라고 그랬는데 그 전략가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3년째 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없다라고 믿는 한 명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도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뭐 경제활동 재개주들이 계속해서 뭐 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주가 이제 떨어지는 날은 이런 거에서 떨어진다, 지수가 떨어진다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다시 오늘 뭐 3, 4% 떨어졌고요. 카니발이나 노르웨이지안 같은 크루즈 선사 이런 것들은 뭐 8%, 6% 떨어졌고요. 어저께는 이제 노드스트럼 보여줬는데 오늘 노드스트럼 갭 뭐 다 비슷한 유통 회사지 않습니까? 갭이 오늘 또 5% 이상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소위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회복될 거라고 올랐던 것이 사실 좀 최근 들어서 조정 보이는 반면에요. 애플은 이제 흥미로운데 어저께 이제 애플이 사상 최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말이죠. 어저께 60센트 차이로 못 갔는데 오늘 이제 사상 최고를 뚫었다가 막판에 확 밀리면서 조금 0.14%니까 조금 내렸는데 뭐 사상 최고가로는 갔었고요. 그 시티그룹에서 이제 400달러의 네네네.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고 또 어떤 이제 한 전문가가 49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사실은 490달러까지 가게 되면 네. 우리가 400달러에 팔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농담하셨겠죠? 농담하셨을 거라 보고 있고요. 뭐 많이 해보셨으니까 채팅창에 그런 말을 쓰셨겠지만 미국 주식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약간 큰 코닥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보다는 누구 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체 분위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걸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애플은 적게는 많건 간에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내려간다 한다 그러면 지나와서 언제 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확률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시티그룹에서 이제 어저께 400달러 얘기하면서 5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아무튼 그 펀드 매니저 한 거는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뭐 그럼 그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그걸 어떤 리저닝을 갖고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사실 오늘 다른 걸 말씀드리면 또 RBC라는 곳에서 오늘 한 370달러 정도 제시했는데요. 그쪽은 약간 들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어저께 다 나온 거는 펀더멘탈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매출 그리고 에어팟 프로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RBC에서 얘기한 거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주 친화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식으로 보면 정말 수조 원을 자사주를 사고 있고요. 거기다가 배당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정책이 있습니다. 그 애플이 하는 정책이 캐시플로우를 뉴트럴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현금이 많으니까 더 늘리지 않겠다는 거를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 쓰는 거를 어디다 쓴다? 주주를 위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500달러, 600달러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조금 올랐다가 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 쓰신 분께서 갤럭시를 쓰시는 분이라면 전 파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why not? 왜 안 사겠냐는 거죠.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hy not이죠 정말. 네. 제가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저도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거.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상당히 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기업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얘기가 많이 나오면 결국 올라가는 거거든요. 넷플릭스가 오늘 2.6% 올라가면서 이거 사상최저가 지금 손만 들면 사상최저가 바로 그런 자리에 왔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오늘 또 강세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강세. 그러니까 한쪽에서 경제활동 재개 때문에 올라갔던 것들이 좀 쉬고요. 반대쪽에 있는 것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커머스 결제 관련주는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커머스는 하나 이런 어떤 코로나19랑 상관없이 큰 흐름이 가야 되겠고 한번 그쪽에 맞들인 사람은 다시 백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백도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주시장 이런 쪽에 일단 삶에서.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큰 트렌드이자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셔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거, 오늘 같은 거 스퀘어 같은 것도 사상치 효과를 막 가는 분위기거든요. 스퀘어도 저희가 무작정 따르게 소개시켰던 하여튼 간편 결제, 말씀드렸던 맞아요. 아이폰이나 기억납니다. 아이패드에 끼워갖고 그냥 결제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카운터에 가서 내지만 돈을 내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서양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웨이터나 이런 빌지를 웨이트리스에 받죠. 빌지를 네. 받아갖고 결제주고 팁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때 갖고 오는 거에 대부분이 스퀘어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페이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게 아마존은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리덤 증권에서 매수에 3,200달러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3,200달러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성분이 장기적으로는 4,500에서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막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아마존이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시장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이 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5,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꿈을 모으는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보시면 좋겠네요. 장기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제가 이 여성분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 얘기할 때면 자기의 이제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딱 이겁니다. 제가 조금 더 진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AWS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클라우드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치보다 정확하게 5,600억 달러를 플러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치보다. 지금 가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조 3천억 달러 됩니다. 지금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상상이 못할 수준이죠. 이 회사보다 큰 거 두 개는 딱 두 개가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입니다. 1조 5천 정도 되고 있는데요. 5,600이 넘어서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지만 아마존 프라임 보시는 분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보거든요. 사실 이제 아마존 비디오도 좀 뭐 이유가 있어서 보는 사람인데 그것조차도 5천억 달러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조 5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라고 모르지만 영어로 정말 롱텀은 언제인지를 제가 모르겠으나 자,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꿈을 꿀 수 있다는 얘기를 제시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또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볼 때 월가에서는 어떤 투자 의견들이 나왔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좋은 얘기 몇 번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꼭 그렇진 않다는 얘기. 근데 최근에 이런 좀 걱정하는 목소리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몇 번 얘기 말씀드렸던 홈게이머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더,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처음 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 좀 얘기하면 경험이 적은 분들이 주가만 보고 막 사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집에서 많이 하는 거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쪽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로스나 홈디포.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집에 있으면 놀다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있다가 아니면 와이프가 있다가 남편한테 저 고장난 거 고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스 같은 오늘 또 사상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 하면서 한쪽에서 또 주식을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목소리가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인정하시거나 안 하시건 간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두 명만 말씀드리면 제레미 그랜서럼이라는 또 유명한 또 그 전략 그 매니저가 있죠. 운영사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이 인생 네 번째 지금 버블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1989년에 일본 버블이 있었죠. 2000년에 닷컴 버블, 2008년에 부동산 버블 이후에 리만 사태가 있었는데요. 지금 딱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분의 얘기는 최악이고 최고의 이제 페인,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아마 말케일이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프린스턴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분이고 이제 사업도 자기 사업도 한 분이고 이제 학자로는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랜덤 시어리로 해갖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 제가 오늘 이 단어를 듣고 제가 빵 터졌거든요. 요즘 이렇게 어려움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말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이쪽 업계에 있었지만 제가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을 처음 모든 사람이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마치 작년에 기생충이어가 나오면서 기생충을 영어로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영어로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로 그 패러사이트 뭐 그렇게 네, 해야죠. 패러사이트죠. 그러니까 패러사이트 하니까 저도 이제 패러사이트라는 단어를 저도 살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한 분이 정말 대박 터지는 말을 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팬데믹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데이 트레이딩을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모두 로빈훗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충격은 큰 고통이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거 뭐냐면 결국 이런 버블이 너무나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일정 수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사실이다. 하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